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1년 정도 남기고 있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친문 세력의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사가 친문 세력의 견제를 뚫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소설 쓴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문 세력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권력 투쟁을 주제로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친문 세력으로서는 자신들의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대선 후보로 만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입시 비리로 낙마했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거론되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필사적으로 무죄로 만들려고 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올해 상반기에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친문 세력은 자체 후보를 내기 어렵게 되겠죠. 믿을 수 있고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당선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는 PK 지역에서 득표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야 1대1 구도를 가정했을 때 PK 지역에서 40% 가까운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을 테니까요.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만으로는 부족하죠. 노무현과 문재인 모두 PK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릴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PK 지역 출신인 조국과 김경수에게 집착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4월에 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텐데요. 다른 후보를 찾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두 달 연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결국 친문 세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친문 세력은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받아들일까요? 친문 세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단히 싫어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지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경기지사 보궐선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 직후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하게 되었죠.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지사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부산시장과 경기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마침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지사를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도 자신의 측근을 이 지사에게 보내서 보좌하게 할 정도로 챙기고 있죠. 결국 김명수의 대법원은 법리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지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사로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것은 대법원 선고 며칠 전이었으니까 이 지사를 살리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겠죠. 어쨌든 이 지사까지 날렸다면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사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친문 세력도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친문 세력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에 기반이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문 세력을 쳐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력의 생리가 그런 것이니까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중단 압력 사건,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 같이 친문 핵심을 쳐낼 수 있는 사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친문 핵심은 형사처벌과 공천 학살을 통해서 소멸하게 되겠죠. 같은 당의 대통령에게 당하는 것이라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친문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권력을 주느니 차라리 야당에 권력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민주당만 장악하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지사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찾아서 지지할 겁니다. 결국 관건은 지지율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보궐선거 이후에도 고공행진한다면 친문 세력도 쪼개질 겁니다. 낮에는 친문, 밤에는 친이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거나 하강한다면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커지겠죠. 차라리 야당의 정권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친문 핵심 세력은 이재명 지사를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닿는 한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성공하면 민주당을 장악하고 좀 더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이 부족해서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일부는 적극적으로 전향해서 이 지사를 지지하겠죠. 그러나 일부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고 일부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사라질 겁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투쟁,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정치 사이클이었죠.